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훌륭한 일제하의 인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종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제가 사회공헌 자산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자산가가 꼭 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산가가 돈을 벌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헌을 하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회공헌 자산가 김종익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김종익이라고 하는 인물은 1886년생이고 1937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신 분은 아니에요. 향년 51세로 돌아간 분인데 전남 순천의 대지주가 출신입니다. 그 밑에 이력으로 제가 투자가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인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또 동시에 교육가 내지는 유경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재를 기르는 그런 유경가로서 큰 족적을 남겼다 하는 겁니다. 호는 우석입니다. 우석 김종익이고, 이 사진은 신문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이 김종익의 성장을 보면은 이 집은 그 전라남도 순천, 고흥, 여천,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도 제일 남쪽이죠. 바닷가 쪽에 그 지역에서 여러 대에 걸쳐 살아온 무반가 가게라고 해요. 그 아버지는 이제 김항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무과에 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천 현감, 의흥 군수 이런 것을 역임을 했고, 그래서 김종익은 1886년도에 전남 순천군 월등면 대평리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천시 내에 어느 구역이 되겠죠. 어렸을 때는 당연히 천자문에 이어서 사서, 오경 등의 한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가 1909년에 서울 중동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 개포동에 있는 중동 중고등학교의 전신이에요. 이 중동 중고등학교가 개포동으로 가기 전에는 서울의 수성동에 있었는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이때는 비정규 사립학교인 것이죠. 그 후 김종익은 1911년 황성기독교 청년학관에 상과를 수료했다고 나옵니다. 황성기독교 청년학관이라고 하면 서울 YMCA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서울 YMCA에 총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YMCA 산하에 청년학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어라든가 또는 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몇 가지를 가르쳤어요. 공식적으로는 북이과가 확인이 되는데 이 김종익의 개인 이력서에는 상과를 수료했다고 나오는데 아마 이 북이과를 수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913년에 일본으로 갑니다. 도쿄 기독교 청년회 1억과에서 1호 공부를 하고 이어서 메이지학원 전문부의 법과에 입학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메이지 대학으로 바뀌고요. 메이지 학원은 일본 정부가 세운 그런 학교는 아니고 미국의 기독교 선교회에서 세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학원에 중등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전문부가 있는데 일종의 전문 대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메이지 학원 전문부의 법과에 입학해서 1916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1910년대 후반에 조선에 돌아온 다음에는 집안의 대토지를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이 대토지는 해방될 때까지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농지개혁할 때 논 825정보 등 총 1127정보를 분배당했다고 하거든요. 1정보가 3000평인데 약 1000정보의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라고 하면 지주 중에서도 대지주라고 하겠습니다. 부친이 1925년에 돌아가셔서 부친의 재산을 상속을 했고요. 그 후에 소유지를 대평농장으로 조직했습니다.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 대평리거든요. 거기서 이름을 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 경영은 사실 큰 리스크가 없어요. 소작지를 빌려주고 나면 거기에서 풍흉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은 소작료 수입이 매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가 있는데 이 김종익은 미두거래와 주식 투자에 상당히 손을 썼다고 합니다. 일제하에는 그 미두거래라고 해서 쌀과 콩이 유력한 현물 내지 선물 상품으로서 활발하게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미두 거래를 해서 미리 쌀이라든가 콩을 사놨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큰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높은 가격에 샀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미두 거래라는 것이 당시에는 대단히 활발했는데 김종익의 전기에는 이 미두 거래를 해서 상당히 돈을 번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종익은 이 소장료 수입과 그다음에 미두거래에서 올린 소득을 가지고 많은 주식을 매집을 했어요. 제가 여기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식산은행 주식만 해도 2620주를 갖고 있었고, 동일은행 주식 2557주, 조선거래소 주식 6500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조선거래소 주식만 해도 1930년대 중엽에는 한 주당 60원 정도의 시세를 보였는데 얼마인가요? 그러면 한 36만 원 되죠. 한 달에 20원 내지 30원을 벌면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때 36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거금, 학교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거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료 수입 받은 거, 또 미두거래에서 번 돈, 이런 것들을 이런 주식 투자에 쏟아 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익은 이런 와중에 유경사업에도 나서서 1926년에는 전라남도 일대의 그 유력 자산가들과 힘을 합쳐서 전남유경회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이 전남유경회는 그 호남 지역의 인재들 중에 서울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월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여기에 18,000원의 돈을 기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34년에는 보성 전문에 12,000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1934년이면 인천 김성수가 보성 전문을 천도교로부터 인수를 해서 이 학교에 안암동 교지를 새로 사서 거기에 본관과 도서관을 신축을 할 때입니다. 여기에 12,000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글쎄요, 같은 대지주인데 김성수 집안은 이 김종익보다도 돈이 더 많은 집안이에요. 그런 사람이 학교를 인수해서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다른 지주가 돈을 이렇게 거금을 선뜻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12,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조선제사라는 그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었어요. 조선제사라고 하는 회사는 무해고추로부터 생사를 뽑는 거죠. 비단실을 뽑아내는 그런 회사인데, 조선인 제사회사로서는 유력한 회사였습니다만은 사업이 부진해서 계속 자본금을 까먹었어요. 그 상태에서 김종익이 인수를 했는데, 김종익이 이 1937년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사실 회사는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조선제사를 인수한 투자는 뭐 크게 성공적인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다가 1937년 5월에 신병 때문에 이제 죽게 됐는데, 그때 175만 원을 유경과 사회사업에 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조선일보 1937년 5월 8일자 신문 보도인데, 한 면에 위 절반 대부분을 차지한 기사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175만 원 거금을 사회 교육 사업에 헌재, 그러니까 사회 교육 사업에 재물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경성 여자 의강 위시 6개 단체에 임종하야 김종익 씨 장거, 그러니까 김종익 씨가 임종을 맞아서 큰 일을 했는데 175만 원이나 되는 돈을 6개 단체에 기부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종익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익 씨는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 중에 175만 원을 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이 출연금 175만 원은 당시 조선인으로서 이 공익사업에 기부한 기부금으로서는 최고 기록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주로 주식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원래 대토지 소유로서 약 1000정보에 가까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과 미두거래에서 올린 수입으로 여러 가지 주식들을 사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주식을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임종 당시에 발표된 계획 용처는 다음과 같았어요. 경성여의전, 그러니까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만드는데 30만 원. 여자의전이면 병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속병원을 만드는데 35만 원. 그 다음에 순천에 중등학교를 세우는데 20만 원. 묵초 유경재단의 기금으로 60만 원. 묵초는 이 김종익의 아버지의 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유경재단의 기금으로 60만 원. 또 순천의 공공사업에 10만 원, 서울의 사회사업에 20만 원. 그렇게 쓰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 유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경성여의전이었어요. 계획상으로도 175만 원 중에서 65만 원이나 되는 돈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여자의학 전문학교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서울에 경성여자의학 강습소라는 걸 만들어서 여의사들을 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로제타 홀이 1933년인가에 조선을 떠나고 나서는 한국인으로서 길정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와 그 남편인 김탁원이라고 하는 의사가 맡아서 이 경성 여자의학 강습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의학 강습소를 여자 의전으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동아일보 쪽에 김성수와 또 송진우 이런 설립운동에 공감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알아보다가 그 정구충이라고 하는 의사와 선이 닿았어요. 이 정구충 씨는 외과 의사였고, 이 외과 병원에 내원하던 환자 중에 한 명이 오늘 주인공인 바로 김종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구충 씨가 김종익에게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우면 어떠느냐, 거기에 기부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제 권유를 하게 된 거고, 김종익이 그걸 고려하던 중에 자기의 임종을 맞아서 경성 여의전을 설립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이 김종익이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딸이 폐결핵으로 죽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같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부잣집,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상류층 재벌의 자녀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폐결핵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흔히 일어났습니다. 경기 고녀에 다니던 딸인데, 그러니까 대단히 우수한 재원이었겠죠. 그 딸이 폐결핵으로 1936년 13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여자 의사를 양성하겠다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된 거고요. 이 유언에 따라서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우고 경영할 김종익의 호를 딴 재단법인 우석학원이 설립이 되는데, 기금은 9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우석학원의 재단 계획을 좀 보면요, 김종익가가 내놓은 현금이 한 13만 원 정도가 되고요. 김종익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유가증권이 한 56만 원 되고, 부동산이 한 10만 원, 합쳐서 한 80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총독부에서 보조금을 8만 5천 원을 주기로 했고, 모자라는 돈은 유족이 매년 뭐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이렇게 돈을 내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90만 원의 돈은 어떻게 쓰냐 하면, 기본금으로서 10만 원은 갖고 있고, 학교 땅과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지와 교사를 매입할 비용 35만 원, 부속 병원을 설립할 비용 32만 원, 그 다음에 의료기기, 각종 설비비가 13만 원, 이렇게 해서 90만 원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서 이제 경성 여의전이 설립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한국인 의사 정구충 씨를 교장으로 내정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한국인이 교장인 의학전문학교는 받아줄 수 없다, 이런 것이 총독부 학무국의 입장이어서 일본인으로서 경성의전 교장이었던 사토라고 하는 사람이 맡아서 당국과 교섭을 하고, 그래서 1937년 12월에 인가 신청을 하고요. 그 이듬해 봄에 38년도 4월에 인가를 받습니다. 교장은 일본인이고 나머지 교수들은 경성제국대학을 나온 한국인들로 교수진이 채워졌습니다. 학제는 예과는 1년, 본과는 4년, 그러니까 총 5년제예요. 지금은 의대가 6년제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전문의 과정으로서 인턴 레지던트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예과 1년, 본과 4년에 5년제 학교였다는 거고요. 학교를 어디에 개교하냐면 명륜동에 경성고등상업학교가 있었는데, 경성고등상업학교 자리에서 개교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PPT 화면에서 이 첫 번째, 뭔가 이 계단식 강의실에 학생들이 앉아 있어요. 한복 스타일의 이제 교복을 입은 거죠. 이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자리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대는 학생들이 이 강의 저 강의 들으면서 강의실을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교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교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강의하고 나가고, 또 다른 교수가 다음 과목에 와서 강의를 하고, 이제 이런 식인데, 자기 번호에 학생들이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38년도 5월에 개교를 했는데 학생은 60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런데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경성의학전문학교, 지금 동숭동 건너편 해화역 한편에 연건동이라 그러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병원이 있잖아요. 당시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있었는데, 그 경성의학전문학교의 병리학 계단교실을 빌려서 개강을 한 거예요. 교실 하나만 있으면 수업이 일단은 되는 거죠. 1938년도에는 예과 1학년 학생만 있으니까요. 새로 이사갈 학교로서 선택이 된 곳은 이 경성의전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해화동 로타리 부근에 그 경성고등상업학교라고,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 되는데, 경성고등상업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하고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종암동에 새로 캠퍼스를 지어주기로 하고, 경성고등상업학교에 명륜동 캠퍼스를 넘겨달라, 이렇게 약정을 해요. 그래서 그 경성고등상업학교 캠퍼스를 넘겨받아서 40년부터는 여기에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경성고상은 종암동으로 이사를 가서, 나중에 서울대학교가 그 1975년에 관악 캠퍼스로 이사 오기 전까지 이 종암동에서 경성고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종익의 유언에 따라서 경성의학전문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개교를 했고요. 김종익의 유언에 따라서 순천 지역에 학교가 세워질 때도 거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미 김종익 생전에 순천농업학교라는 학교가 개교할 때 여기에 설립기본금 45,000원을 김종익이 전액 납부를 해서 학교가 세워졌어요. 1935년에 이 학교는 3년제 학교로서, 그러니까 정규학교로 친다면은 5년제 학교가 정규학교인데 그에 못 미치는 3년제 학교로서 개교를 했고요. 김종익의 유언에 따라서 그 이후에 남자학교로서 순천중학교 1938년에 개교하고요. 김종익이 남긴 유산 중에서 20만 원으로 그 설립 기본금에 충당합니다. 아울러서 1940년에 순천고녀가 개교를 하는데 이때도 설립 기본금의 상당 부분은 김종익이 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조사해 오지 못했는데, 자, 이제 그 이후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익이 서울에서는 동숭동 쪽에 살았어요. 지금 여기가 해화역이고, 해화역에 지금 이 왼편 쪽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죠. 이 오른편에 여기가 이제 지금은 마로니에 공원이죠. 서울대 물리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있었는데 이 낙산공원 바로 아래쪽에 김종익의 집이 있었어요. 이 낙산공원의 또 다른 한편에는 지금 이화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 김종익가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지금은 이 아래 대규모 연립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이 집은 이 일대에서 아주 큰 집으로서 당시 낙산장이라고 불렸고요. 해방 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돌아왔을 때 당장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이나 또는 조성환 선생한테 사용하도록 빌려줬고요. 그 후에는 이 김종익 씨의 부인이 음식점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낙산장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여기서 경영을 했고, 그러다가 1981년도에 이 집을 헐고 광명가든 레지던스라고 해서 한 가구당 70평이나 되는 큰 집인데 그 27가구를 지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집들이 되겠고요. 실제 모습은 뭐 이런 겁니다. 이 경성여의전은 해방 후에 서울여자의과대학으로 개편이 됐다가 남녀공학의 수도의대가 됩니다. 그랬다가 김종익의 호를 따서 우석대 의대로 바뀝니다. 물론 우석대는 의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단과대학도 있는 종합대학이었는데 이 우석대학이 경영난에 빠지고 나서 이 우석대학을 고려대가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종익의 유언으로 설립됐던 경성여의전은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안암동으로 이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경성여의전과 우석대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아파트가 지금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우석 김종익이 지원한 기본금으로 세워졌던 3년제 순천농업학교는 곧 5년제 농업학교가 되고 이것이 해방 후에 농림전문학교, 농림전문대학, 순천대학을 거쳐서 지금의 국립순천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네,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익은 순천의 대지주가 출신으로서 1910년대 전반에 일본 유학을 했고요. 그 후에는 향리에서 지주경영을 하고 농장 조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경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전남 유경회를 만들고 또 순천농업학교가 세워질 때 거기에 기부를 했습니다. 기업가로서는 큰 성과를 남긴 게 없습니다. 경영난에 빠졌던 조선 제사를 인수를 했지만 그러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생을 마치게 됐고요. 기업가로서보다는 투자가로서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미두거래에서 상당히 돈을 벌었다고 하고 또 그 돈으로 상당한 주식을 매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주식 자금으로 임종의 즈음에서 175만 원을 출연을 해서 사후에 경성여의전을 설립을 하고 또 순천중학교와 순천고녀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경성여의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의과대학이고요. 여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별도로 생김으로써 여성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자산가가 자기 번 돈을 꼭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그 돈을 남에게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산가가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기부해서 별도로 사회 공헌을 한다면 그것은 칭찬할 일, 본받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종익은 한마디로 일제하에서 사회에 크게 공헌한 자산가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